안녕하세요. 버는자 시사TV 버는자입니다. 27일 박영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재는 법원 행정처장이죠. 근데 이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에 참석할 때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왜 그렇게 졸속으로 판결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물쭈물 땀만 질질 흘리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26일 날 법 왜곡죄가 통과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퇴를 해야 될 사람은 박영재가 아니라 조희대죠. 물론 박영재도 사퇴해야 되지만 조희대는 단순히 그 사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법 쿠데타의 원흉은 조희대 아닙니까? 이게 왜 사법 쿠데타입니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주권 재민의 원칙,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몇 달 후면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있을 텐데 마치 자기가 과도 정치가처럼 자 이제부터 모든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선출할 거야, 우리가 선택할 거야 라는 식으로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는 유죄 파기 환송 판결을 매우 졸속적으로 했죠. 이 판결이 매우 졸속이었다는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파기환송 판결문에 2명의 재판관들이 숙고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재판에 대한 항거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제1당 대통령 후보는 없었던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뻔했어요. 실제로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 기록들이 넘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피고에 해당되는 그런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촉탁으로 보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는 실제로 사법 쿠데타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 실패의 마지막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는 자신의 사법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때 대법원장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근데 후한무치하게 지금까지도 사퇴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많은 대법원장을 지금까지 경험했지만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양승태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후한무치하냐면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는 그런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내란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천대엽이라는 사람을 노태학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조희대라는 사람의 이 뻔뻔함은 역사상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록될 것 같아요. 정말 후한무치한 이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 왜곡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입법이 적용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법을 왜곡하는 범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법 왜곡죄나 재판소원이나 또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51대 49로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그 법을 실행을 하고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법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를 통과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그 반대되는 어떤 판결을 했을 때 민형사 재판관들이 고발당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 적시하고 동시에 이렇게 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급심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도전한 법안을 판결하는 것을 갖다가 수사가 진행된 걸 막기 위해서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 유리하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라는 원안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삭제돼서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말 전근대적인 그 의사를 표명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곽상은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법 왜곡죄를 170명이 제석이었던 모양인데 그중에 찬성이 163명, 반대가 3명, 기권이 4명 있는 상황에서 반대했던 천하람 뭐 이렇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또 한 명이 더 있죠.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으로서 곽상원 의원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전근대적이에요. 곽상원 의원은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경찰이 검사와 재판을 한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마치 봉건주의 시대의 전근대성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근대성과 근대성을 얘기할 때 전근대성은 귀속성, 아버지가 이렇게 뭐 특수계층이면 자식도 특수계층이 되는 귀속성, 그 다음에 특수성 아닙니까? 특수한 사람들,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대우받고 노예들은 천민으로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천민이고 검사하고 판사는 무슨 특수계급입니까? 경찰이 판사와 검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아니 재판에 대해서 잘못된 재판, 아니 김인택이라고 이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서 수사해가지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그런 법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판사들을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하는 그런 검사를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특수계급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2항, 제2장 11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뒤에 내용이 있지만 중략하고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지금 곽상원 의원의 주장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은 검사하고 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근대적인 사회,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올바른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12.3 내란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똑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정치인들의 자질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선거, 이번 지선에도 많은 선거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총선, 대선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헌법에 대한 직관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면 됩니다. 내란이라는 12.3 불법 기상계엄이 발생하는 순간, 아, 이건 내란이야. 5,200만 국민에 대한 반란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거 대한제국 시대에 국가를 팔아먹었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래서 탄핵을 해서 빨리 민주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란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슨 재판 이후에 재판이 1심이 판결이 된 다음부터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직관력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직관력이 없다면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많은 사실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관력이 있어야만이 정치인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무엇보다도 헌법에 대한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곽상원 의원이 과연 직관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에 대한 직관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좌든 우든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